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데이 9. 우리 사진편이죠. 자, 전 시간에는 이제 우리 그 사진의 역사,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강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진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게 뭐였죠? 첫 번째 렌즈, 카메라, 필름,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필름에서는 현상과 인화, 그 다음 렌즈에서는 셔터와 필터, 그죠? 셔터와 필터, 요런 걸 연결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뭐가 또 필요하죠? 빛의 예술이죠, 사진은. 그래서 광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촬영을 어떻게 하는가, 그건 좀 기술적인 부분이고 경험이 필요한 건데, 구도 잡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 이 사진편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필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 자, 필름. 필름은 이제 우리 어떠한 상을 맺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죠. 그죠? 필름은. 자, 일단 필름이라는 것은요, 카메라 옵스쿠라의 그 빛이 닿는 판을 이야기합니다.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필름 베이스에, 자, 필름 베이스 위에 감각 물질이라는 게 발라져 있어요. 감각 물질. 무슨 물질? 감각 물질. 감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좋아하고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죠?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반응한다? 빛광자죠. 그죠? 빛에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각 물질로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은화합물 쪽, 할로겐 하은이라고 합니다. 할로겐 화은이라는 감각 물질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인쇄할 때 우리가 평판이죠. 평평한 판을 만들 때 PS판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어요. 마찬가지 그 알루미늄 판에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을 만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진 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사진의 이러한 필름을 가지고 현상하고 그 다음에 인화하는 이런 과정의 방법과 우리가 판을 제작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사진술을 이용한 재판, 사진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는 같아요. 필름 베이스. 이제 여기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에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필름이고요. PS판은 감각 물질에 마찬가지 인쇄판에, 알루미늄 판에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인화라는 걸 배울 텐데, 인화는 종이에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 걸 우리는 인화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현상이나 인화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 필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필름? 흑백 필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컬러 필름이 있겠죠. 그죠? 이 두 가지 필름을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가 되었죠. 디지털. 그래서, 필름이 아니라, 감각 물질이 아니라, 우리 카메라 안에 빛에 반응하는 센서를 달아서 이제 카메라를 찍게 되는데, 뭐 최근에는 거의 다 이 디지털화된 사진을 촬영하죠. 편리하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 이런 그 어떤 그 아날로그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간 좀 어설프면서 이렇게 한 화질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이런 필름을 선호하시는 작가들도 꽤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알고 디지털화된 카메라나 이런 걸 사용하면 훨씬 더 창의를 발휘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보게 되면 카메라 본체가 있고 옆면입니다. 여기 렌즈가 있겠죠. 자, 이 렌즈로 빛이 들어오면 요 면에 뭐예요? 필름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필름에 빛이 닿는 순간에 그 필름에 상이 맺힙니다. 근데 여러분들 옛날 어릴 때 그 사진을 촬영하면 현상소라 그러죠. 맡기고 나면 사진 인화된 사진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비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거티브 된 필름, 그러니까 반대된 역상의 필름들을 꽂아서
주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요즘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릴 땐 그렇게 했었어요. 예, 예. 근데 그 필름 잘라주는 그 필름 자체가 처음에 상이 맺힐 때 여기에 우리가 어떤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상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잠상이라 그래요. 잠상. 뭐라고 한다? 잠상. 잠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이지만 실제 있는 거죠. 우리 잠수함 물속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잖아. 잠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잠상을 보이게 하는 걸 현상이라고 하고요. 현상된 필름을 다시 인화지에 옮기는 과정을 인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후에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개념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름은 두 가지, 흑백 필름과 컬러 필름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현상하고 하는 방법은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색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가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감색법이 뭐야, 감색법? 감색법이라는 것은 우리, 감법 혼합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색이 C, M, Y고요. 가색법이라는 것은 R, G, B, 요 세 가지인데, 보통 필름 자체는요, 이 감색법의 원리를 많이 활용을 한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필름에는 빛이 와서 닿잖아요. 그죠? 빛이 와서 닿습니다. 그러나 필름에서 어떠한 형상이 나타나거나 색을 구현하거나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실제 가색법을 활용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편이고, 뭐 항상 얘기하지만 양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뭐 색채학 부분도 사실 되게 양이 많고요. 인쇄 및 사진 기법도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20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물론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되게 심도 있는 문제가 나오지만 뭐 선생님이 뭐 광학을 뭐 물리학적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했었죠. 필요한 것만 알면 되는데 일단은 감색법과 가색법이 있는데 주로 이 감색법의 원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필름의 구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필름의 구조. 자, 일단 먼저 흑백 필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필름의 두께는요, 교재도 나오지만 0.012mm, 0.012mm. 그러니까 엄청 얇죠, 그죠? 이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필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뭐 후지 필름, 코닥 필름, 뭐 이런 몇 개 안 됐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얇은 이러한 판에 뭘 바른다? 관광 물질을 바른다. 여기는요, 이 관광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 그러면 젤라틴이라는 성분, 젤라틴 대충 한 60%, 할로겐화은 40% 정도가 혼합돼서 발라져 있는 그러한 판입니다. 그래서 관광물질인 이 할로겐화은과 젤라틴에 의해서 우리 상을 맺히게 되는데, 자, 이런 원리 위에, 그 위에 이제 또 얇은 막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자, 여기에도 막이 하나 있고, 요 위에. 이거 뭐냐? 긁힘 방지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긁힘 방지막. 왜냐면은 카메라 속에서 카메라에서 롤 필름이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면 쭉쭉쭉 이렇게 감기면서 촬영이 되게 되는데 움직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긁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긁힘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감각물질. 그죠? 그 다음에 필름 베이스. 근데 필름 베이스에 감각물질이 발라질 수 있도록 접착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접착제라는 게 있습니다. 필름 베이스. 그 다음 필름 베이스 밑으로 마찬가지로 여기 또 접착제가 있고 그 밑에 할레이션 방지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레이션 방지층. 무슨 층? 할레이션 방지층. 이 할레이션이 뭐냐? 빛이 들어오면 감각물질을 통과하고 필름 베이스를 통과해버리면서 투과되는 그런 빛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상이 제대로 맺혀질까요? 안 맺히죠. 그걸 할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 빛까지 잡아버리는 거죠. 할레이션 방지층에서 다시 그거를 어떻게 해버려? 반사해버려가지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상이 맺힐 수 있도록 해주는 방지층, 할레이션 방지층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거 너무 지저분한가? 다시 한번 그려볼까? 깨끗하게. 자, 먼저 가장 핵심은 필름 베이스가 있다. 필름 베이스. 필름 베이스 위에 감각물질이 있는데 감각물질이 붙일 수 있도록 양옆에 접착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긁힘 방지막이 있다. 그 아래는 할레이션 방지층이 있다. 아셨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필름의 두께는 0.012mm인데 그 얇은 0.12mm 안에 이러한 여러한 그러한 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필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똑같이. 자, 컬러 필름 같은 경우는 흑백 필름과 달리 뭐예요? 컬러를 재현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색을. 그래서 색을 재현내는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어요. 그거를 커플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커플러. 그래서 그 층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긁힘 방지막처럼 자, 먼저 필름 베이스가 있겠죠? 마찬가지. 뭐가 있습니까? 필름 베이스가 있겠죠? 자, 필름 베이스. 자, 필름 베이스 위에 뭐가 발라져 있다고 그랬었습니까?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 겁니다. 감각 물질. 근데 이 감각 물질을 뭐라고 한다? 커플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커플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재에는 할레이션 방지층이 또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커플러 안에는요, 이제 색을 발색하는 그러한 커플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빛의 색은 뭐예요? RGB죠, 그죠? 그래서 레드를 감광하고, G를 감광하고, B를 감광하는 그런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레드 감광층, 그린 감광층, 여기는 블루 감광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감광층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마다 중간에는 이제 중간층들이 있어요. 이렇게 중간층, 뭐 접착체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B와 G 사이에 하나의 층이 더 있는데 이 층은 뭐냐? 옐로우 필터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옐로우, Y 필터층이라고 그래요. Y 필터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RGB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부터 RGB 이런 식으로 층이 되어 있고 중간에 뭐가 되어 있다? Y 필터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빛은 RGB잖아. 그러면은 이 RGB가 각각마다의 감광을 합니다. 잡아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블루는 블루라는 색을 감광하게 됩니다. 잡아내면서 이것이 발색이 되죠. 그러니까 색을 나타낼 때는 우리 그냥 기존 했던 거 CMY라고 하시면 됩니다. 똑같아. CMY. 그래서 이게 감색법과 가색법 얘기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는 옐로를, 그린은 마젠타를, 레드는 사이언색을 발색하게 되는 거예요. 블루층은 블루색을 감광해요. 그 색을 잡아내지만 내고 실제 발색하는 것은 옐로우색을 발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 Y 필터층은 바로 이 블루색을 많이 제거해 주는 거예요. 블루 기미를 많이 제거해 주는 필터가 바로 Y 필터층입니다. 그래서 순수 그린과 레드가 색을 다 잡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흑백 필름보다 더 층이 이렇게 커플러가 되어 있다라는 거. 시험만 이 부분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층으로 RGB 하고 마찬가지로 발색은 CMY로 발색한다라는 거. 그리고 요 Y 필터층은 요놈이 요 Y 필터층 빛이 여기서 다 잡히라는 거예요. 블루가 여기서 다 잡히고 그 뒤엔 순수하게 그린과 레드만 감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Y 필터층, 그리고 필름 베이스 할레이션 방지층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백 필름과 컬러 필름의 구조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고 특히 뭐 컬러 필름에서의 요 커플러 어떤 색으로 발색하는가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뭘 한 거냐 그러면 흑백 필름과 컬러 필름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필름에는요 상이 맺히는데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상이 맺혀요. 그걸 잠상이라고 합니다. 그 잠상을 이제 나중에 필름이 보이게 해주는 걸 현상이라고 하고 보여진 필름 가지고
인화지로 옮기는 걸 뭐라 그래? 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상과 인화는 뒷부분에 가서 얘기하고요. 일단은 먼저 필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필름은 뭐예요? 흑백 필름과 컬러 필름이 있다.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특히 컬러 필름에 대한 것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필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알아야 될까? 필름의 종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겠죠. 사실 이 필름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 되어서 이제 그냥 그 포토샵이라든가 카메라 자체에서 이런 특수한 목적의 장면을 촬영해낼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도록 거기에 맞는 어떤 특수 목적에 맞는 필름을 사용했었죠. 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몇 가지들만 좀 알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것들을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알 필요도 없는 건 아닌데, 여하튼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좀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리버설 필름이라는 게 있는데, 뭐 리버설이라는 건 반전 그런 뜻인데, 자, 우리 그 슬라이드라 그러죠, 슬라이드.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그 뭐 프로젝트라 그러죠.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빛을 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요즘에는 컴퓨터랑 연결돼서 디지털화 되어 있죠. 그러나 과거에는요, 여기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필름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종이에 이렇게 필름인데 요 안에 그 이미지가 다 있는 필름이었거든요. 근데 이 필름들 여기다 다 꽂아놔요.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게 돌아가면서 빛이 통과되면서 여기서 상에 딱 맺히게 해줬던 그런 슬라이드 프로젝터 아십니까? 저처럼 늙은 사람만 아는. 예. 그때 이 필름을 리버설 필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름 자체는 잠상이잖아요. 잠상이어서 그걸 현상하는 데 사용하고 현상된 걸 인화하는데, 이건 그냥 필름 자체에서 이미지가 다 보이는 거야. 그 빛을 통과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필름을 리버설 필름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인스턴트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스턴트죠.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카메라 중에 그 플로라이드라고 하죠. 찍으면 바로 필름이 현상이 돼가지고 바로 나와버리는, 즉석에서 나오는. 원래는 현상과 인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특수, 그 자체의 현상과 인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약품이 있어가지고 바로 되어지는 것을 인스턴트 필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탁 흔들면은 사진이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하는 것들은 시험 문제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계속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정리해놨거든요. 이 정도만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면 뭐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적외선은 우리 가시광선, 적외선, 감선자가 적극 기억나십니까? 가시광선만 사람의 눈에 보이죠. 근데 이 적외선 필름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 반응하거나 볼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을 촬영해낼 수 있는, 적외선의 영역을 빛을 감강할 수 있는 그런 특수 목적의 필름을 적외선 필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그래서 요 정도, 그러니까 리버설, 인스턴트, 그다음 적외선 필름,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이제 크게 롤 필름과 시트 필름으로 나눕니다. 롤 필름이라는 게 뭐예요? 롤, 감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옛날 필름 보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그죠? 롤.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필름이 감겨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카메라 요 롤을 쭉 빼가지고 카메라에다 딱 감아놓으면 하나씩 찍을 때마다 롤이 감기면서 찍을 수 있죠. 롤 필름의 장점은 여러 장을 한 번에 찍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크기는 보통 35mm짜리 요 크기를 많이 사용하고요. 120형 또는 220형 필름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 필름이라는 게 있는데, 시트 필름이라는 것은 한 장, 컷 필름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한 장짜리로 된 필름인데, 보통 대형 사진이나 여러분 결혼식이나 어떤 뭐 이렇게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사용하는 그런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4 곱하기 5, 5 곱하기 7, 8 곱하기 10, 11 곱하기 14인치짜리 필름들이 있어요. 필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화할 때 큰 사진을 선명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외에 보면은 뭐 레귤러 필름, 리스 필름, 엑스레이 필름, 뭐 플로로이드 필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롤 필름은 아까 얘기했듯이 35mm, 그 다음에 시트 필름, 롤 필름, 뭐 규격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거티브 필름과 포지티브 필름이 있는데, 네거티브라는 것은요, 반대되는 상이 맺힌다는 얘기예요. 필름인데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필름을 이렇게 꽂아줄 때 보면 이렇게 필름들이 다 역상, 반대되는 그 이미지로 이렇게 상이 맺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네거티브 필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리버서 필름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필름이라고 하죠. 있는 그대로의 상이 맺혀져 있는 필름을 포지티브 필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필름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자, 필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세요. 이제 전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역사에 대한 공부했었고, 광학에 대한 얘기했었고, 그죠? 그 다음 오늘은 필름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이번 세 번째 뭐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자, 보통 이제 카메라의 종류는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그러면 뷰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뷰 카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 뭐라고요?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 이 네 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 이렇게 있습니다. 카메라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암기하시고요. 네 가지의 종류의 특징, 이런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네 개의 카메라가 있는데, 자, 뷰 카메라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 교재에도 사진이 나와 있지만 보통 대형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사진? 대형 사진. 그리고 필름도 이제 시트 필름을 사용하겠죠. 컷 필름. 자, 뷰 카메라는 이미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렌즈가 있고 요 뒤에는 뷰 파인더. 이제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볼 수 있도록 파인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이 주름살이 있는데 벨로우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벨로우즈는요, 좌우 상하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주름살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뷰파인더는 대형 사진을 찍는 데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뷰파인더는요, 어떠한 장단점이 있느냐? 일단은 렌즈 파인더 카메라라는 걸 여러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카메라 옆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렌즈 파인더는요, 요 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멍 사이로 사람이 눈으로 보게 돼요, 사물을. 그리고 촬영을 하게 되면 어디로 촬영이 됩니까? 렌즈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필름에 상이 맺히거든요. 그러면 여기와 요 사이에 거리가 생기겠죠. 내가 본 것과 실제 찍는 것이 어때요? 같아 틀려요? 틀리겠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시차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시차. 그래서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어떤 그 미션을 주는데 이 레인지 파인더 거리 계현 동식, 그러니까 자동 초점이 맞춰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카메라를 가지고 무슨 어떤 글자들을 촬영해 와라 그랬더니 이 그 무한도전 뭐 유재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카메라의 특징을 모르니까 보여지는 대로 찍은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가짜는 여기 있었단 말이죠. 근데 촬영하면 요 아랫부분이 찍혀서 제대로 못 찍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라든가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 이런 것들은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뷰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로 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보고 찍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대형 이미지를 찍을 때 사용한다는 거, 시트 필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주로 이렇게 상업용 큰 어떤 그런 그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환경, 광경 이런 거를 찍거나 어떤 정밀한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뭐냐? 이 파인더 자체가 뷰 파인더라 그래서 사람이 보는 이 파인더 자체가 커요. 크다 보니까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뒤쪽에다 이렇게 차광막이라는 걸 이렇게 씌워서 여러분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천 같은 거 이렇게 덮어서 찍는 그런
장면들 보셨나요? 예, 그런 겁니다. 이렇게 찍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카메라 옵스쿠라의 기능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상이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반대의 상이 이렇게 맺힙니다. 이거를 이제 상이 역상으로 보이게 되죠. 예, 그게 조금 좌우 상하가 바뀐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단점이 있다면 상당히 무게감이 있다. 뭐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뷰파인더는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의 장점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다루기가 쉽다는 것이고요. 또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소리가 좀 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 장점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의 장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 뭐냐? 이거 영어로 하면 싱글 렌즈 리플렉스. 리플렉스는 반사하다라는 뜻이죠. 이란 하나의 구멍으로 라는 뜻이에요. 자, 카메라의 옆면을 보게 되면 자, 거리계 연동식은 요 구멍으로 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 이란 리플렉스는 여기서 보는데 요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거울이 있어요. 거울. 그래서 거울에 의해서 여기도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렌즈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지만 렌즈 파인더는 이렇게 보죠. 근데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는 카메라 자체 안에 거울이 달려서 이렇게 해서 거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촬영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거울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 필름에 상이 맺히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의 카메라의 장점 뭐냐?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얘도 마찬가지로 뷰 카메라처럼 상이 바뀌어서 보여야 되는데 이 거울을 이용해서 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걸 우리는 장치를 펜타프리즘이라고 합니다. 펜타프리즘. 뭐라고 한다? 펜타프리즘. 그래서 그 정립정상,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장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것도 디지털화 되어 있죠. 그래서 SLR 카메라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디지털을 가지고 이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의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 DSLR, 그래서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 그래서 보통 이제 카메라 이렇게 갖다 쓰는 사람들 보면 다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죠. 또 요게 렌즈를, 다양한 렌즈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품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카메라를 우리는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레인지 파인더 얘기할 때 소음이라 그랬죠. 이놈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찰칵할 때 징착 이런 식의 소리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몰래 찍어야 되는 몰카, 나쁜 의도의 몰카 말고 뭐 예민한 동물들을 찍는다든가 뭐 숨어서 뭔가를 찍어야 될 때, 조용히 촬영해야 될 때 그럴 때 조금 단점이 있다. 예, 그러나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 소음도 거의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란 리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이란 리플렉스의 기능과 동일한데 얘는 뭐 과거에 많이 사람들이 사용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기념품적인 느낌으로 갖고 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렌즈가 몇 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2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 거울을 통해 위에 렌즈로 보게 되고 촬영은 아래의 렌즈로 보게 되는 그러한 카메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뭐가 생깁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시차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런 거죠. 얘는 약간 좀 뭔가 이렇게 고풍스럽고 이렇게 기념품적인 그런 느낌이지 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이것도 요즘에 디지털화되어서 판매하는 그런 카메라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이 각각의 특징과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 이 카메라들의 특징 또는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렵나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외에 기타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카메라들도 다 본체는 다 얘네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예,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뭐 시험에 좀 나오는 것들만 주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자, 필름도 했고 카메라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번에 렌즈를 해야 되겠죠? 뭐랍니까? 자,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자, 렌즈를 알아볼 때는 같이 모두 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렌즈를 알아볼 때는 셔터와 조리개, 앤드 그다음 뭐예요? 필터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함께 익혀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렌즈도요, 세 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이 렌즈의 종류도 세 가지를 알면 돼요. 첫 번째는 표준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렌즈? 표준 렌즈. 자, 표준 렌즈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장초점 렌즈, 초점 렌즈, 그 다음에 단초점 렌즈, 이렇게 세 가지의 렌즈가 있습니다. 자, 렌즈는요, 이제 상을 정확하게 맺게 해주는 그런 광학 도구죠. 이제, 카메라 옵스쿠라에는 이제 구멍이 뚫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구멍에 빛이 들어올 때는 선명하지 않아요. 흐릿합니다. 그래서, 그 4세기 때 베니스의 귀족인 다니엘로 바르바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구멍에다가 뭐예요? 렌즈를 최초의 오목 렌즈죠. 볼록 렌즈죠. 렌즈를 꼽고서는 상을 맺혀봤더니 기존에는 정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상이 맺혀져야 되는데 짧은 노출만으로도 뭐 1초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상을 맺히는 볼록 렌즈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누구다? 바르바로라는 사람이다. 또 좀 한번 역사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입니다. 뭐라고요? 초점이라는 게 뭐예요? 카메라에 선명한 상이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흐릿하다가 이제 카메라 보면 싹 하고 선명해지는 상이 딱 맺히죠. 그 초점을 맞추는 그 거리를 초점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렌즈가 갖고 있는 밝기, 그리고 렌즈의 화각. 자, 이 화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게 각도예요. 각도. 볼 수 있는 각도.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렌즈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하튼 렌즈의 큰 그 종류는 세 가지다. 표준 렌즈다. 이 표준 렌즈는 뭐냐?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보는 거리와 인간이 느끼는 어떠한 그 시각적인 그 원근감이라든가 이러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 보는 어떤 초점의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표준 렌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렌즈들은요, 카메라 본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라니플렉스 카메라 본체에다가 앞에다가 꼽아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체도 비싸긴 하지만 본체보다는 이 렌즈를 어떤 렌즈를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렌즈가 상당히 고가죠.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 비해서, 다른 그 카메라의 부품에 비해서 렌즈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 렌즈는 인간이 보는 그러한 거리에서의 그런 그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보통의 카메라 렌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초점은 뭐예요? 긴 거리에서 초점을 어떻게 한다?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렌즈에 비해서 화각, 볼 수 있는 것이 이 각이 좁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멀리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운동장에 이렇게 축구 경기장 보면 골대 뒤에서 보면 이렇게 긴 뭐 망원 렌즈라 그러죠. 예, 그 망원 렌즈, 다른 말 뭐라고 합니까 이걸? 망원 렌즈죠. 그 망원 렌즈를 꽂아가지고 찍게 되는 것이죠. 또는 동물 같은 것들 뭐 가까이서 찍을 수 없잖아요. 호랑이를 앞에서 찍었다간 잡혀먹겠죠. 그래서 렌즈 같은 건데 망원 렌즈 이렇게 길게. 근데 이 망원 렌즈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하여튼 이 카메라나 이 렌즈 뭐 이런 필름 이런 쪽이 일본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망원 렌즈를 일본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망원 렌즈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신청을 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주문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경우. 그래서 그 스포츠 축구 경기장 보면은 그 카메라맨들 뒤에 보면 다 긴 망원 렌즈를 꽂아가지고 막 촬영을 하고 있죠, 그죠? 멀리서도 가까이서 찍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 카메라 스포츠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막 선수들 가까이서 막 슛을 하는 장면들이 찍혀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거 어떻게 찍냐면 그 가까이 가서 막 찍을 수는 없어요. 표준 렌즈 들고 가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장초점 렌즈. 긴 거리에서의 초점 거리가 긴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애를 선명하게 찍어낼 수 있는 렌즈, 우리 장초점 렌즈 또는 망원 렌즈라고 합니다. 단초점 렌즈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카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표준 거리가 아닌 그 가까운 거리의 것들을 찍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초점 렌즈를 관광 렌즈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관광 렌즈. 특히 이제 이거 가까운 거리에서 초점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각이 좀 넓어요. 각이 넓은 대신 초점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선명하게 찍기 어려울 때 관광 렌즈, 단초점 렌즈를 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동산 업자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집 같은 거 촬영할 때, 원룸 같은 거 찍을 때, 그냥 일반 표준 렌즈로 찍게 되면 아주 그 일부밖에 찍히지 않고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 렌즈를 끼고 찍으면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넓게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초점 렌즈, 관광 렌즈, 망원 렌즈, 표준 렌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화각이라 그래서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각이에요. 화각. 화면의 각이에요. 그래서 표준 렌즈보다 장초점 렌즈는 좁겠죠. 저 멀리 봐야 되니까 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단초점은 넓어집니다. 그래서 각도를 보게 되면 표준 렌즈는 44도에서 55도 정도 되고요. 장초점 렌즈는 30도 이하고요. 아주 각이 좁습니다. 그 다음에 단초점 렌즈는 60도에서 80도 정도의 각이 좀 큰 상을 맺힐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지의 초점 거리라는 것은 초점이 맞춰지는 거리예요. 장초점, 먼 거리, 초점이 먼 거리에서 잡혀지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비싼 렌즈는 이 망원 렌즈가 제일 비싼 편입니다. 자, 그리고 렌즈의 유효 구경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포인트에 나와보죠. 이게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점 거리. 자, 초점이 잡히는 거리가 1대, 점점 1대, 렌즈의 유효 구경은 렌즈의 밝기 1대 1이다. 요게 바로 그 렌즈의 유효 구경 또는 초점 거리 또는 렌즈의 밝기를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초점 거리가 50mm일 때, 50mm일 때 렌즈의 밝기가 1.4다. 그리고 1대 그 다음에 렌즈의 유효 구경 얼마이냐 이런 시험 문제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거 공식에 의해서 50일 때 유효 구경 모르니까 X라고 하고 밝기는 1.4일 때 2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거와 요거를 곱하고 50과 이걸 곱하고 1.4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주면 되겠죠? 요거 비례식이잖아요. 비례식.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X는 35.7. 그러니까 유효 구경은 얼마다? 35.7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외워야 돼. 자, 이외에 그 기본 표준 장초점, 단초점 렌즈 외에 기타 특수 목적 렌즈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어안 렌즈입니다. 이 어안 렌즈의 그 화각은요, 180도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초광각, 이 광각 렌즈를 넘어선 초광각 렌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하게 되면 180도 안에 들어오는 360도 안에 이 안에 있는 보여지는 모든 부분이 다 촬영이 되어지는 그런 특수 목적의 렌즈인데, 이게 왜 어안 렌즈냐? 이 고기들이 그렇게 본대요. 화각이 되게 넓게 이렇게 둥글게 본대요. 그래서 어안 렌즈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반사 렌즈라든가 매크로 렌즈, 연초점 렌즈, 시프트 렌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특수 목적의 렌즈들입니다. 그래서 반사 렌즈라는 거는요, 이 도넛처럼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것처럼 촬영되게 해주는 렌즈고요. 또 매크로 렌즈나 연초점 렌즈 이런 거는 그 얼굴에 이런 잔주름들을 제거해주는. 근데 요즘에는 이런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어서 꼭 필름과 렌즈 가지고 과거에는 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렌즈라든가
그 필름 가지고 다 이렇게 조작을 했었어요. 뭐 현상하고 인화하는 과정 중에. 하여튼 시험 문제 나오니까 넣었지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름 밝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렌즈에서 초점 거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죠?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명한 상이 필름에 맺히겠죠. 그래서 초점이 잘 맞춰지는 그 상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피사계 심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피사계 심도. 그래서 피사계 심도라는 건 곧 초점이 잘 맞춰서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를 피사계 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사계 심도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펜포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펜포커스. 펜포커스는 뭐냐? 피사계 심도, 그러니까 촬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 둘, 세 명이 이렇게 있을 때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선명하고 얘네들은 흐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대사 때리는 사람은 선명하지만 그 뒷사람들은 흐리게 표현하는 건데 이걸 아웃포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사 때리는 사람 뒷사람들까지 다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펜포커스라고 하고요. 앞에 있는 사람만 선명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어둡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아웃포커스. 저 바깥쪽에 있는 포커스를 깬다는 얘기. 반대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드라마에 보면 이 사람이 대사 칠 때 얘를 포커스를 맞춰주고 얘들이 말할 때 얘로 선명해지고 얘들 흐려지는데 이 뒤쪽에 있는 애들이 선명해지고 앞에 있는 애들을 이걸 앞에가 흐려지는 걸 인포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포커스 피사계 심도와 함께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피사계 심도를 조절하는 방법 이것이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눈을 크게 뜹니까? 아니면 이렇게 실눈을 뜹니까? 실눈을 뜨죠. 마찬가지로 피사계 심도는요 이렇게 실눈 뜨듯이 셔터나 조리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줄이면 상이 피사계 심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렌즈의 구경이라든가 또는 조리개 이런 것들을 줄일수록 작게 할수록 피사계 심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대상과의 거리가 멀수록 피사계 심도는 높아진다. 아셨죠? 자, 그래서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좀 구경이 작거나 작게 이렇게 우리 눈을 실눈 뜨면 잘 피사계 심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 렌즈라는 것은 이 볼록 렌즈거든요. 이 볼록 렌즈예요. 우리 인간의 눈도 이렇게 둥글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볼록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하여튼 기능이 되게 많아. 이제 놀라. 더 얘기하고 싶은데 할 양이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블록 렌즈로. 그럼 이런 것들이 이 각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모아져가지고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다가 여기에 딱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흐려지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수차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수차. 그래서 우리 이미 벌써 굴절이라는 걸 배웠었죠. 무지개. 그죠?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굴절이 일어나서 이렇게 가시광선 보여주는 그것도 하나의 수차입니다. 특히 색수차라고 합니다. 무슨 수차? 색수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렌즈를 통과한 빛이 제대로 된 각을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왜곡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수차. 특히 무지개 같은 어떤 수차, 그것도 수차 현상이고 색수차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이 렌즈에 생길 수 있는 현상들이 뭐가 있냐면은 플레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 여름에 막 맴 하다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카메라가 올라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메라 안에 이런 식의 이렇게 빛 반사광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걸 플레어라고 합니다. 플레어. 렌즈에 생기는 플레어. 그래서 그 카메라 앞에 이렇게 깍대기 같은 걸 이렇게 꼽거든요. 촬영하는 이렇게 깍대기. 카메라 렌즈 앞에 이렇게 깍대기를 낍니다. 이건 뭐예요? 이 플레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인데 이 뒷부분에 나올 거야. 그 다음 고스팅 그러면 이렇게
귀신처럼 이렇게 흐릿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개 현상이라는 건 폭우 현상, 안개처럼 뿌연해지는 거고요. 전복 현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야간에 동물이나 사람 눈 보면 빨갛게 보이는 거 있죠? 그걸 정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렌즈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뭘 알아야 될까? 이제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터와 조리개는요,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거로 하고요. 일단 필터까지만 오늘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라는 것은요, 카메라 렌즈 앞에다가 보조적으로 달아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하나는 젤라틴 필터라는 게 있고, 하나는 유리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젤라틴은 그 테이프로 부착하는 것이고요. 유리 필터는 끼워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젤라틴보다는 유리 필터가, 젤라틴 필터보다는 유리 필터가 좀 더 비용이 더 나가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의 종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터라는 것은요, 이 렌즈에 들어오는 빛을 내가 원하는 어떤 빛만 받아들인다든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광선을 제거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그런 포토샵이나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필름이라든가 또는 렌즈라든가 또는 필터라든가 또는 현상한다든가 인화하는 과정 중에 뭔가 특수한 효과를 주기 위한 그런 특수 촬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필터 자체가 이렇게 뭐 필요 없는 광선 정도 제거해주는 뭐 그런 촬영용으로 사용되지 뭐 과거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컬러 필터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겠어요? 흑백용 필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컬러용과 흑백용이 있는데, 보통 흑백용은요 컬러가 없다 보니까 보통 농담, 응용 가지고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촬영하거나 그러면 하늘의 구름과 하늘의 하늘과 구름의 어떤 이런 차이들을 잘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흑백은. 그러다 보니까 그 농담을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컨트라스트 같은 거를 조절해 주는데, 그런 용으로 주로 흑백에서는 필터가 사용이 되고요. 컬러 필터에서는 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광선, 우리 기본적으로 RGB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원하지 않는 광선을 제거한다든가 또는 그 광선을 더욱더 받아들인다든가 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컬러 필터는 컬러를 어떤 색을 이제 컬러 필터가 있죠. 어떤 색을 더해준다기보다는 어떤 색상을 제거하거나 필요 없는 색을 없앤다. 근데 사실은 뭐 제거하면 내 색이 더 드러나겠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빨간색 필터를 사용하면 빨간색 자기 색을 더 받아들이고 빨간색 뺀 나머지 G와 B를 제거하거나 어떻게 해요?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그 필터 흡수해버리면은 빨간색은 더욱더 좀 더 강조될 것이고 나머지 색들은 어때요? 좀 어둡게 나오겠죠. 그런 식의 목적의 필터가 컬러 필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필터와 교정 필터는 좀 비슷한 건데요. 콘트라스트는 그 콘트라스트를 조절해주는 그 밝기 자체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밝기를 조절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좀 더, 그러니까 그걸 더 도움을 주는 필터들입니다. 교정 필터도 같은 개념이고요.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ND 필터와 평광 필터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ND 필터라는 것은요, 노출, 광량,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필터인데 ND 필터는 뭐라고요? 빛의 양, 노출 양, 노출 광량을 조절하는 필터. 자, 평광 필터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특히 유리 위에 뭔가 촬영을 할 때 유리에서 반사되는 이런 빛들 있죠?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반사되는 물체의 빛들을 제거하거나 사용할 때 쓰는 게 바로 평광 필터, 편식. 내가 뭔가 이렇게 편애하는 거잖아요. 필요하지 않는 색을, 그 빛들을 제거하는 필터를 평광 필터라고 합니다. 그 외에 크로스 스크린이, 연초점, 포그,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필터들은 한 번씩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칠 때는 안 되고 되게 많아요, 필터들이. 교재도 보면 흑백 필터도 있어요. 그래서 Y1, Y2, O1, O2, 뭐 YG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는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 효과를 주는 필터들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교재를 보고 읽어두시면 되겠고, 가장 많이 나오는 필터는 ND 필터와 평강 필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ND 필터는 노출 광량을 조절해주고, 평강 필터는 편애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지 않은 빛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필터입니다. 그 외 컬러 필터랑 뭐 콘트라스트 교정, 콘트라스트랑 교정은 좀 비슷한 필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까지 9회차 필름, 오 되게 많이 했어. 필름, 카메라, 렌즈, 특히 필터까지 했습니다. 자, 필름의 종류는 흑백 필름과 컬러 필름이 있다. 그리고 필름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컬러 필름에서는 커플러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필름 베이스에 감각 물질이 발라있다. 젤라틴과 할로겐 하은이 발라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카메라에는 4가지가 있다. 뷰 카메라, 그 다음에 거리계 연동식,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 1안 리플렉스, 2안 리플렉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이제 렌즈에 대해서 배웠죠. 렌즈는 3가지가 있다. 표준 렌즈, 장초점 렌즈, 단초점 렌즈가 있다. 그 외 특수 목적의 어안 렌즈라든가 그 외에 필터가 있다. 필터는 젤라틴과 유리로 되어 있고, 그 필터는 컬러 필터와 흑백용 필터가 있는데, 컬러 필터는 자기의 색을 더욱더 돋보이게 한다든가 필요 없는 어떤 컬러를 제거하는 용도고, 흑백은 농담, 콘트라스트라든가 빛의 양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해주는 목적의 필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어렵습니까?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양이 좀 많죠. 많지만 이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이미 있고요. 또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 2016년, 15년 강의가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걸 또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0번째 시간 우리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셔터와 조리개 뭐 이런 것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힘드셨죠? 네. 또 이럴 때 네 그러면 안 돼요. 재미없어도 재미있다 해야 제가 힘을 납니다. 자, 열심히 해주시고 또 배운 건 또 암기도 해주셔야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